주인공 모셔볼게요. 이주영 배우님과 전선희 배우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일어나서요? 네, 일어나서 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어제 그 매기 압구정에서 굿바이 GV를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그 바로 다음 날에 GV를 하게 돼서 약간 민망한데요. 오늘 재밌는 얘기 많이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해주세요. 전선입니다. 이 얘기를 이렇게 뭔가 공적인 자리에서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어쨌든 재밌게 잘 해볼게요. 자리 많이 채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제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지난 8월 15일이었더라고요. 그날 여기서 이 자리에서 손희 배우님의 밤의 문이 열린다 GV를 이주영 배우님이 특별 손님으로 오셔서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약간 그 자리를 손희 배우님이 좀 보답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보답해야죠. 네. 그리고 저번에 한번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제가 배우전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손희가 모더레이터를 또 해줬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보답을 안 해도 됩니다. 왜냐면 제가 모더레이터를 해준 보답으로 밤의 문을 와주신 거잖아요. 저는 이제 보답할 게 없고 좋은 마음으로 온 것입니다. 내기를 좋아하는 마음. 아니, 오늘 이렇게 토요일이고 한데 저는 그렇게 매진이 빨리 될지 몰랐는데요. 이주영 배우님의 팬덤이 탄탄하다는 걸 다시 한번 저는 느꼈는데 관객분들께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한테 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떨어지는 거면요? 금전적인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설마? 금전적인 것도 물론 포함해서지만 아무튼 간에 지금 저는 그래서 오늘 와주신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궁금해요. 물론 제 팬들도 계시겠지만 뭐 매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손희 배우의 팬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한 분? 그래서 이렇게 이따가 뭐 질문 시간 갖고 그럴 때 궁금하셨던 거는 되게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면 저희도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궁금한 거 진짜 다 물어봐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부산에서 단편전 모더레이터를 손희 배우님께서 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상당히 막 긴장되고 떨리고 준비할 것이 많다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친구이지만 또 동료 배우이기도 하지만 모더레이터로서 주영 배우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러니까 정리를 하고 가보셨잖아요. 그때 어떤 것들을 느끼게 됐어요? 내가 제일 이주영을 잘 홍보할 수 있겠다 막 이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동시에 되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김현민 기자님이 진행하셨던 이주영 특별전 GV도 막 다시 보고 가고 그리고 되게 많이 생각을 해서 갔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되게 빨리 가더라고요. 그래서 노력한 만큼 나오는데 시간 분배를 못 하셔가지고 그때 작품이 아쉬웠어요. 3개였는데 한 개는 거의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막 준비했었나 봐요. 질문을 더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했어가지고 그랬었죠. 네, 그때 못하셨던 말씀이 있으시면 오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오늘 절친 GV라는 컨셉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처음에 그 컨셉으로 제안을 받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배우자원 때는 뭐 테마도 있었고 이랬는데 매기라는 작품으로 감독님도 없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약간 어떻게 꾸려가야 할까라는 고민은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결과적으로 고민에 대한 답이 내려지지 않은 채 그냥 왔거든요. 그래서 그냥
논다고 생각하고 왔어요 오늘은. 그래서 저희가 뭐 소리도 그렇고 셋이 친해요. 그래서 혹시 GV 중에 어떤 뭐 서로에 대한 폭언이라든가 공격이라든가 어떤 비난이 있어도 친해서 쟤네가 저렇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한테 뭐 놀자 오늘은 노는 날이야 라고 해놓고서는 여기 들어오기 전에 막 긴장된다고 무슨 얘기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약간 토할 것 같았어요. 네, 막 토할 것 같다 그러고 손희 배우님은 지금 수첩에다가 매기에 대해서 이렇게 막 빼곡하게 적어오신 거예요. 그래놓고서는 우리가 보려고 하니까 안 하겠다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랬었는데 오늘 관객분들은 이제 매기를 보셨으니까 지금 막 손희 배우님도 매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꽤 여러 번 보셨다고 들었어요. 여기 이렇게 써놓고 막 보니까 또 더 이상해요. 매기, 근데 저는 매기를 처음 보고는 되게 그냥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그냥 재밌어서,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 근래 제가 이 영화 되게 좋다 이렇게 느꼈던 영화들은 대부분 거의 모두가 제가 보면서 막 웃음이 많이 나는 영화는 없었거든요. 근데 매기는 정말 그냥 일단 되게 웃음이 많이 났고 그래서 그냥 재밌고 기분이 좋아서 아무한테나 이거 재밌으니까 가서 봐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서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사실 막 너무 무겁고 그런 영화를 추천할 때는 저도 좀 생각이 안 좋아하면 어떡하지? 혹시 나만 재밌었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매기는 왠지 아무한테나 추천해도 다 재밌게 볼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엄마도 보여줬어요. 제가 끊어가지고 재밌으니까 보라고 엄마도 되게 재밌게 보시고 그리고 저희가 부산에서 친구들이랑 다 같이 매기를 봤었는데 그때 되게 주영이가 부러웠어요. 왜냐면 친구들이 다 매기를 보고 다 또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독립영화제에서 다시 매기가 상영이 됐을 때 다 또 갔어요. 또 보고 싶다고. 근데 그게 되게 너무 요즘에는 내가 주제의식이나 이야기하는 바가 좋은 거 그런 것만 생각하나? 근데 그런 게 있으면서도 이렇게 기분 좋고 즐거운 영화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돼서 그게 되게 반가웠고 처음 봤을 땐 그 부분이 제일 좋았는데 되게 여러 번 보면서 더 좋았던 점은 이 영화가 되게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불편하거나 좀 공격적인 게 아니라 되게 재밌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생각해보게 만드는데 그게 그렇게 된 과정이 뭔가 그러려고 친절하려고 기분 상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해서 나온 결과물은 또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점이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사랑스러운 포인트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나 개인으로서도 저런 태도를 가질 수 있다면 좋겠다. 그러니까 문제를 모르지 않고 인지하고 이야기할 줄도 알고 근데 누군가를 막 배척하거나 공격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를 눈치 보고 주눅 들고 그러지 않는 그런 태도가 되게 갖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서 이 영화가 가진 그런 태도가 저는 너무 마음에 되게 쏙 들었던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저도 되게 수긍이 가고 공감이 가는 그런 이 영화의 화법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듣다 보니까 손희 배우님께서는 이주영 배우님이 부럽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영화에 출연을 하고 연기를 해서 제가 생각해도 앞으로 배우 이주영의 대표작이라고 하면 매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싫으세요? 못 들은 척. 네, 왜 못 들은 척? 아니요. 좋죠. 너무 좋죠. 그리고 저번에 단편전 때도 저한테 대표작 얘기를 하셨었는데 대표작을 그때는- 좋아하시나 보다. 대표작을 정해놓는 걸 좋아하시나 보다. 그런가 봐요. 네, 제가 규정하는 걸 좋아하나 봐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배우에게 대표작이 갱신된다는 거는 좋은 일이 아닐까요? 그 정도로 인상적이고 존재감이 보이는 영화를 했다는 거니까 사실 배우가 영화를 할 때, 한 편의 영화를 할 때는 수많은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 그 시나리오를 받았을 단계부터 그 감독과 제작진과 미팅을 하고
또 촬영 준비를 하고 촬영을 하고 또 개봉 이후의 이 상황까지 수많은 생각들이 계속 변화하면서 스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종영 GV도 하셨다고 했는데 오늘 또 하고 계시지만 지금 매기가 어떻게 남아있는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 2년 전의 영화거든요. 2년 전에 촬영을 했던 영화인데 지금의 저와 저 때 내가 저랬었나? 지금의 저와 좀 다른 느낌이 들거든요. 그게 물론 뭐 세월의 흐름 때문에도 있겠지만 약간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좀 되게 부끄럽기도 하고 보기 싫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뭐 매기뿐만이 아니라 좀 지나간 작품들을 보면 그때의 나를 떠올리게 되니까 그렇게 마냥 자랑스럽지만은 않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주영 배우님하고 얘기를 하면 손예 배우님과 다른 점은 손예 배우님은 과거의 작품들 얘기하면 되게 자랑스러워 하시거든요. 손이 제가요? 네. 지금 반대로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영 배우님은 늘 부끄럽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치, 지금 반대로 기억하시는 것 같죠? 둘 다 부끄러워하나 보다 그러면. 그러니까 왜 그렇게 과거를 부끄러워하는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저는. 아, 기자님은 과거가 안 부끄러우세요? 네. 멋있다. 아니 근데 제가 왜 기자님이 왜 기억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하냐면 우리가 전에 얘기를 했을 때 그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주영 배우를 알게 된 지 초반에 이제 배우들끼리 좀 친해지면은 뭐 너 찍었던 거 볼 수 있어? 보여줄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때의 주영 배우의 태도가 저는 그게 되게 부러웠어요. 그냥 막 마냥 부끄러운 게 아니라 부끄러운데 이 부분은 괜찮아.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 이것도 보고 이것도 봐. 막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게 좋고 막 네. 이런 느낌이랄까? 근데 저는 그런 감정이 든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 저게 더 멋있다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다고 기자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주영 배우님은 저한테는 굉장히 뭔가 제가 과거의 작품들을 보면 되게 싫어하셨거든요. 부끄러워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선뜻 먼저 그러니까 차라리 보여줘라고 해서 보여드리는 걸 별로 안 부끄러운 것 같아요. 그 상대방이 보고 싶어 하니까. 근데 내가 먼저 선뜻 막 보고 싶다고도 안 했는데 막 이렇게 하게 되는 거는 조금 되게 자의식 과잉 같고 내 과거를 내가 너무 사랑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근데 어쨌든 매기도 저에게 과거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 매기를 사랑하는 마음 작품으로서 배우가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라든지 그 작품에 대한 애정 같은 거는 물론 있지만 그런 조금의 어떤 지나간 세월에 대한 약간 좀 보다 보면 왜 저렇게 했지라는 게 좀 본인 보여요. 연기에 대한 약간 아쉬움 같은 거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근데 이번 작품 같은 경우는 전 매기 같은 경우는 왜 새롭다고 느꼈냐면 제가 생각하는 그 장편 영화에서 특히 이주영 배우님이 맡았던 역할들이 조금 특수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영화에서는 상당히 일상적인 느낌으로 일상의 영역으로 들어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과 더불어서 최근에 드라마도 한 편 하셨잖아요. 단막극도 지부집주라는 네. 그 드라마를 봐도 이주영이라는 배우가 이제 상당히 일상의 영역으로 좀 생활 연기 영역으로 들어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점이 관객으로서는 상당히 새롭기도 하고 좀 반가운 지점이었거든요. 그래서 매기를 볼 때는 그 작품에 따라서 캐릭터가 더 집중적으로 보이는 작품이 있는가 하면 그 배우 본연의 색깔이나 그런 성향 혹은 배우 본연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같이 더해져 있는 작품이 있는데 매기는 좀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연기하시면서 어떻게 좀 느끼셨는지도 궁금하고. 그 단막극 얘기를 해주셔서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 단막극 같은 경우는 충분한 서사가 있고 사실 충분한 사건이 있고 그거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경우였어요. 적당한
적당한 일상 연기와 적당한 감정의 연기와 그런 것들을 하면서 캐릭터를 따라갈 수 있었는데, 매기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나리오를 봤을 때 아주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시면서도 느끼셨겠지만 시나리오를 봐도 되게 분절된 느낌이 나요. 모든 사건들과 뭐 기승전결의 느낌이 아니라 가다가 갑자기 또 막 어디 막 틀어서 뭐 이런 느낌이 나서 시나리오를 보면서 아, 이거는 거의 모든 씬을 윤영이가 나오게 되는데 사람들이 나를 90분 동안 따라와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의 일상성과 어느 정도의 특수성을 가지고 연기해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감독님과도 사전에 리허설이나 뭐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그런 뭐 1차적으로 정말 간단하게 톤을 맞춰보기도 하고 아니면 장면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영화를 만들어 나갔던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에피소드별로 영화가 있다 보니까 갑자기 그 윤영이가 등장하지 않는 순간들도 있어요. 그리고 영화에서 윤영이의 존재감이 사실은 그 캐릭터의 존재감이 크지 않으면 잠깐 잊혀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다시 윤영이가 나타났을 때는 그 전에 윤영이의 감정 상태가 같이 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지점이 좀 까다로웠겠다는 생각도 들고, 저는 윤영이가 처음에 등장하는 장면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사실 첫 등장은 CCTV를 통해서 간호사가 병원을 나가는 그 장면으로 등장을 하지만 본격적인 첫 등장은 세탁소 앞에서 이제 세탁물을 가지고 아저씨한테 뭐라고 하는 그 장면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 약간 반말과 존댓말이 섞여서 이 앙칼진 듯한 느낌의 그 톤이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에 대해서 제가 에피소드를 좀 여쭤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기자님이 이 GV를 준비하시면서 저한테 사전에 인터뷰를 다 하셨어요. 문자로 이거 어떻게 찍은 거야? 이러면서. 그래서 기자님한테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세탁소 씬을 찍을 때 그게 성산동이었어요, 로케이션이. 근데 실제로 있는 세탁소 거기가 그냥 뭐 저희가 뭐 세팅을 한 게 아니라 정말 그런 어떤 낡은 후미진 곳에 있는 세탁소였는데, 그 촬영을 하는데 갑자기 막 사물놀이패들이 나타나서 그 앞에서 막 사물놀이를 하고, 그리고 차 대로변에 있어서 차도 너무 많이 지나고 통제가 그 어느 상황도 통제가 되지 않는 거기서 이제 연기를 했어야 했고, 또 되게 촬영 초반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윤영이에 대한 어떤 윤영이랑 친해지지도 못했는데 이제 좀 알아가야 하는 단계인데 너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이 계속 깨지고 너무나도 예민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연기를 하는 순간에도 내가 지금 되게 말아먹고 있구나, 좀 힘들게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사람이 좀 불안하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으면 말을 계속 하게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에 있는 대사 중에 애드립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공백을 제가 저의 몸으로 버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세탁소 주인을 그냥 부르고 뭐 나와라 라고 하면은 그냥 거기서 그냥 뭐 딴 걸 하고 있어도 되는데 계속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나오라고 계속 한마디 더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명 뭐 감독님이 편집으로도 덜어내시고 이렇게 하셨었겠지만, 저는 그래서 그 씬을 보면 조금 부끄러워요. 윤영의 첫 등장이기도 하고 좀 중요한 윤영의 어떤 일단은 단면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씬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래서 아쉬움이 남는데, 그래도 기자님처럼 그 씬을 좋아해 주시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상적인 캐릭터의 등장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등장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윤영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선 되게 미묘한 톤 하나하나도 우리한테 크게 오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런 긴장도가 윤영이라는 캐릭터를 더 풍부하게 보이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평범하게 보일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 전소희 배우님은 영화를 보시면서 특별히 인상적이었거나 배우 이주영의 연기가 돋보였던 느낌? 이런 것들이 있나요?
없으신가 봐요. 아니요. 없는 것 같았어요. 뭔가 짚어서 말하려고 하니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저는 영화를 보면서 이 연기에 대해서 되게 궁금한 점이 많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약간 피하는 기분이 들지만 어쨌든 원래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었던 게 이게 그 일상성이 많이 없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뭔가 이 캐릭터들이 대화하는 방식이. 근데 저는 그 배우전 모더레이터를 했을 때 인류의 영원한 테마를 봤을 때도 그런 궁금증이 약간 있었는데 매기를 보고도 좀 들었던 생각이 되게 서사적인 진행이 아닌 상황에서 내가 이 인물을 만들어 갈 때 어떤 낯선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현장에서 어떻게 내가 이 캐릭터가 될 수 있는지 또 되게 궁금했고 또 인류의 영원한 태화는 그래도 대학교 때 이제 다 서로 아는 사람들이랑 찍은 거잖아요.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 보자. 근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일상적이지 않은 대본 안에서 뭔가 이경진 부원장님이라든지 성원이라든지 다른 배우들이 그렇게 나를 개인적으로 많이 아는 사이가 아니잖아요. 그런 나랑 되게 잘 모르는 사람들이랑 만나서 이거를 뭔가 머리로 분석하고 이해하고 이럴 수 있는 인물이 아닌 연기를 해야 할 때 어떤 것들이 달랐는지가 되게 궁금했었어요. 좀 매기에만 국한되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제가 낯을 좀 많이 가리는데 촬영장에 가면은 낯을 안 가려요. 그러니까 그 촬영 전에 어떤 프리프로덕션 기간들이 있잖아요. 뭐 만나서 이야기를 뭐 하고 리딩을 하고 뭐 그럴 때는 정말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어요. 정말 집에 너무 가고 싶고 막 그런 생각들이 막 들다가 저는 현장에 가면은 같이 연기하는 배우들은 되게 편하게 느껴지거든요. 제가 많이 의지하고 기대려고 해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뭐 연기란 게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매기를 찍을 때도 사실 뭐 소리 선배님도 정말 너무 대선배이시고 그런데 그런 저에게 어떤 불편함을 주는 순간들이 없었거든요. 사람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뭐 그런 환경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한을 다 했었던 것 같고 연기론적인 거를 여쭤봐 주신 거는 제가 그 구교환 배우님이랑 꿈의 제인에서 매기 이전에 만나서 처음으로 연기를 같이 해봤었고 이번이 두 번째로 호흡을 맞춰보는 거였는데요. 서로 무언가가 협의되지 않았어도 되게 편했던 게 그냥 내가 이거 던지면 제가 알아서 이거 하고 이런 게 되게 잘 맞았었어요, 호흡이. 그래서 오히려 좀 이 캐릭터를 좀 구축해 나가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그 씬들에 중점을 둬서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씬의 이 서로의 관계라든지 우리가 이 씬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막 막맞던 것 같은데 별로 뭔가 얘기를 많이 안 했어요. 그냥 일단 한번 던져줘요, 그냥 현장에. 그래서 그냥 옥석 감독님이 이제 액션 그냥 뭐라도 해봐라 해서 둘이 막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테이크에 딴 거 없냐 막 하고. 그래서 그게 처음에 부산에서 봤을 때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 자전거 던질 때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지고 던지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써 있었어요? 아니요, 그냥 자전거를 던진다였는데 옥석 감독님이랑 이거를 어떻게 던지는 게 좋겠냐 그냥 뭐 사전에 얘기한 건 아니고 현장에 가서 뭐 이것저것 고민을 해보다가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궁금했어요. 이 시나리오, 그러니까 우리는 시나리오를 볼 때 그냥 이 흰 바탕에 검은 글씨잖아요. 근데 이게 서사적인 이야기일 때는 그래도 적어도 어느 정도 최소한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들이 있는데 이 작품을 하면서는 뭔가 그 그렸던 거에서 벗어나는 순간들도 많았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내가 시나리오에서 본 그대로 나온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이렇게 만들어질지 몰랐다 그런 장면이 있었을까? 그런 게 궁금했어요. 옥석 감독님이 같이 작업하면서 되게 좋았던 게 뭘 해도 그냥
뭘 해봐도 아 그건 아니에요라고 얘기를 안 하세요. 일단은 그냥 하게 내버려 두시고 후에 뭐 안 쓰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냥 배우님이 맞다고 생각되시는 건 다 해보세요. 그렇게 일단 자유도를 깔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뭔가를 도전하거나 의견을 내는 거에 있어서 어떤 주저함 같은 게 별로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러니까 테이크가 들어가기 전에 합의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감독님들도 계시고 배우들도 그럴 수 있는데 저희는 뭔가 그렇게 셋이서 그런 합의는 없어도 서로 용인이 된다라는 것을 전제를 두고 씬을 만들어 나갔던 게 좀 또 소니 배우가 느낀 그런 저거는 도대체 시나리오에 있었던 걸까 없었던 걸까 이런 궁금증이 생길 만한 어떤 지점이었지 않았나 싶어요. 이번 때 GV 할 때도 느꼈지만 구교원 배우님이 원래 연기하시는 스타일도 아니에요. 원래 연기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작품마다 완전히 방식을 달리 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 작품 경우에는 특히나 세 분이서 가장 많이 하는 단어가 동물적이라는 말이었거든요. 근데 동물적, 즉각적인 것들, 즉물적인 것들, 육체성 같은 것들로 만들어진 영화라는 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어려워하거나 두려워하는 배우들한테는 되게 힘든 작업 방식일 것 같은데 이주영 배우님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려있는 스타일의 배우인 것 같고 저는 그 편안하게 이 현장을 즐기고 있다는 느낌을 어디서 받았냐면 자전거를 타고 가는 장면이 있죠. 그 성원이랑 통화하면서 네. 그 집 계약 아니요. 처음에 퇴근할 때 네네네 네, 같이 타고 가는 그 거. 장면에서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서로를 되게 의지하고 있다는 느낌을, 그러니까 믿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 자세에서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느낌으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씬이 되게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은 배우들끼리 굉장히 의지하고 있다는 느낌을 전 받았었거든요. 그거 찍을 때 실제로 너무 신났었어요. 날씨가 너무 좋은데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같이 우리가 촬영을 하고 있는 그 상황 자체가 되게 신났던 것 같고 많이들 여쭤보시더라고요. 자전거를 도대체 그렇게 탈 수가 있는 거냐, 가능이 한 거냐, 뭐 CG냐 막 이러시는데 생각보다 해보시면 그렇게 해보시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다.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핸들에 앉아있고 이제 그 핸들을 조심조심 규환 오빠가 운전을 하면서 찍었었거든요. 근데 많이 그냥 현장에서 당장 했었고 뭐 연습을 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뭐 어떻게 서로를 잘 믿어가면서 가다가 코 깨지면 뭐 이 오빠가 어떻게 알아서 해주겠지, 이 오빠 잘못이겠지 라고 생각하면 그냥 편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손희 배우님이 수첩을 아닌가요? 뭔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두 분이서 작품도 하셨잖아요. 두 분이서 처음 만나게 된 작품이 어떤 알고리즘이라는 작품이고 또 호러 딜리버리 서비스라는 작품도 둘이 하셨고 그리고 서울 홍보 영상 같은 것도 만드셨어요. 그걸 다 말씀하시네요. 근데 저는 이게 또 물론 어떤 알고리즘 때는 그땐 친구 사이가 아니었지만 이제 그걸 찍고 나서부터 친구가 되었지만 그냥 이렇게 개인적으로 친한 친구인 것과 또 함께 일을 했을 때 공연자로서 동료 배우로서의 느낌이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어떤 느낌의 배우이고 같이 연기를 할 때 어떤 호흡을 주고받게 되는지 들어보고 싶어요. 손희 배우님? 근데 저는 알고리즘 하고 나서 이 배우랑 되게 친해지게 된 게 저는 배우들의 연기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약간 뭐랄까 막 엄청 파고드는 기질이 있어서 누가 좋으면 막 다 보고 인터뷰 다 찾아보고 저 사람은 뭘 보고 살아서 저런 연기를 할까 이런 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근데 그 알고리즘 리허설을 하고 촬영을 하면서 대부분의 제가 그런 감정을 느끼는 배우들은 저와 되게 멀리 있잖아요.
뭐 정말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는 배우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제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처음으로 이제 어쨌든 제가 이렇게 하면은 닿을 수 있는 배우가 되게 저를 궁금하게 만드는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낯을 가리는지 안 가리는지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 너무 궁금하니까 만날래? 이래가지고 만나서 너는 연기 어떻게 하니? 막 이러면서 되게 막 궁금한 걸 많이 물어봤어요. 너는 무슨 영화 좋아해? 뭐 평소에 뭐 보고 뭐 읽고 그렇게 해? 이런 거 많이 물어보고 그러다가 또 물어보니까 저는 굉장히 뭔가 다른 게 있을 것만 같고 너가 나랑 다른 거를 뭔가 한다면 나도 해봐야지 이랬는데 그런 생각으로 물어봤는데 너무 비슷한 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연구는 끝이 나고 그냥 친하게 지내게 된 거. 이제 더 이상 궁금한 게 없다는 그래서 말씀이신가요? 이제는 별로 궁금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연기할 때 어떤 느낌을 받아요? 근데 너무 오래됐어요, 그죠? 네, 같이 연기한 지 오래됐어. 그리고 같이 연기해본 적이 솔직히 말하면 별로 없어요. 뭔가 그 알고리즘에서도 제가 미나 역할이랑 마주치는 장면이 한 씬밖에 없고 그리고 호러 딜리버리 서비스는 되게 즉흥극처럼 된 거예요. 뭐 그게 뭔가 했다고 하기도 그러는 것이 그냥 괜히 얘기해서 집에 가서 보시면 안 돼요? 근데 이번에 그것도 그냥 보셨을 것 같은데. 얼렁뚱땅 된 거고 또 서울시 그거는 사실 서술하기보단 이미지적인 영상이기 때문에 그냥 그 안에 있는 어떤 구도 이런 게 중요한 거지 그 안에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가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어떤 대본을 같이 보고 역할로서 만나는 경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해보고 싶어요. 되게 궁금해요. 왜냐면 평소에 막 물어보면 되게 열심히 안 하는 척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어떻게 대본도 준비해? 뭐 되게 준비했어? 대충 보는 척하고. 그쵸? 네. 그래서 뭐 말을 안 해요. 같이 하면 해보면 알겠지 싶은데 그렇게 같이 해본 적이 없으니까 되게 그거는 아직 궁금한 것 같아요. 연기하는 태도라든지 그런 거. 배우님은 어때요? 손이를 처음 만났을 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와서는 한 28년 정도를 살아오면서 느끼는 거는 알아볼 사람들끼리는 다 알아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딱히 막 서로 막 어떤 많은 것을 공유하거나 많은 시간을 공유하지 않아도 그냥 첫눈에 딱 저 사람은 나랑 뭔가 잘 맞을 것 같다. 저 사람이 궁금하다. 저 사람이랑 친해지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소니가 그랬어요. 16년도 1월쯤에 처음 봤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저희 둘 다 독립영화를 찍으면서 뭔가 직업 배우라고 하기에도 뭐하고 그런 어떤 과도기를 거치고 있을 때 되게 비슷한 상황에서 만나면서 고민 같은 것도 같이 나누고 이러면서 이 친구는 참 나랑 잘 맞고 좋은 친구고 내가 연기를 앞으로 계속 하게 된다면 내가 끝까지 믿고 갈 수 있는 친구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없죠? 별로. 근데 너무 개인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가 개인적이야? 아니 뭔가 이 배우 어떤 배우냐고 물어보신 건데 네가 내가 왜 친해져?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그런 거 네. 어떤 배우인 것 같냐고요? 어떤 배우인 것 근데 같아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신 적은 있어요. 전소니 배우에 대해서 전소니란 배우가 연기를 잘하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다고 그런 칭찬을 했었어요. 되게 대칭찬이지 않아요? 그런 말을 했다고요? 네. 저는 소니가 나오는 작품을 다 봤거든요. 근데 단 한 번도 이 작품에서 소니의 연기가 좀 아쉽다라고 느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뭐 악질경찰부터 해서 밤의 문이 열린다, 뭐 드라마 남자친구 이런 거
그냥 서로 뭘 하면 그냥 다 보는데 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다 보는데 보면서 어떤 뭐 외부적인 거, 어떤 연출적인 거나 작품성 같은 거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는 있어도 이 전손이라는 배우에 대해서 어떤 물론 너무 친한 친구고 동료지만 어떤 이 배우의 연기에 대한 신뢰감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좀 아쉽다라고 느껴진 적이 솔직하게 정말 없어요. 그래서 기자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배우인 것 같습니다. 두 분이 평소에 이렇게 이런 좋은 얘기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서로한테는 쑥스러워서. 근데 원래 친한 친구끼리는 그런 법이잖아요. 근데 좀 보고 있으면 그 동료 배우이자 친구가 있다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은 게 사실 여러분들도 직업이 다 다르고 입장과 처지가 다르지만 그걸 일일이 설명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겪는 고충이나 뭐 아픔 같은 혹시 상처를 받았다거나 이런 것들은 그걸 잘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하긴 힘들어서 어느 순간부터 입을 닫게 되는데 이 두 분은 그냥 서로 워낙에 친하기도 하지만 같은 일을 하고 있어서 그런 아픔이나 고민 같은 것들도 서로 많이 의지하면서 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 행사를 준비하면서 홍보사에서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냐, 서로를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냐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대답하지 않아서 쓰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그 질문 받았을 때?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 성의 없는 대답 뭐였죠? 기억이 안 나는데 뭐지? 되게 성의 없는 대답 해서 그렇게 할 거면 그냥 하지 마라. 아 맞다. 이거 얘기하기 부끄러운데? 제발 얘기 안 할래. 저도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성의가 없었어가지고. 아니 근데 그 질문 자체가 너무 어떻게 이 사람을 한 문장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써달라는 거예요. 그 이제 N9 쪽에서 이거 절친 GV 절친 토크로 진행이 되니까 나에게 전손이는 뭐뭐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어요? 저한테 그러세요. 저는 절친 없어요. 네. 그래서 그냥 관심 없다고요? 아니, 절친 없다고. 절친 없다고요? 그래서 그냥 네. 모른 척하고 그냥 오늘이 되었어요. 대답하지 않은 채. 그러면 그냥 어떤 존재인 것 같아요? 한 줄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왜 시선을 피하세요? 나한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존재? 아니 그냥 저희는 아무 존재도 아니고 저는 그 배우전 보면서 되게 부러웠거든요. 아까 한 얘기잖아요, 그거. 아니 그래서 절친 토크를 한다고 해서 제가 매기를 그러니까 조금 더 사실은 그냥 뭐랄까 개인적인 그러니까 영화 외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여도 괜찮다고 하셔서 저희가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매기 GV가 그동안 되게 많았었고 이 영화에 관해서 저희가 뭔가 설명을 듣거나 해석을 들을 만큼은 들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아무리 뭐 게스트가 됐건 뭐 영화에 대해서 자세히 모른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영화에 국한된 이야기를 해야 된다면 저는 이제 더 할 얘기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같이 일하는 배우로서 조금 더 그런 작품 외적인 부분에서라도 이 배우랑 같이 할 수 있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주셔서 좀 하고 그래도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하면서 부러웠다고요. 그 기자님이랑 했던 배우전 했을 때 저는 김현민 기자님이 그 어떤 배우에 대해서 생각하고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파 아세요? 그거 너무 재밌지 않아요? 제가 요즘 김현민 기자님 궁금해가지고 다시 듣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저는 누가 그렇게 남을 되게 참신한 비유로 설명하고 그런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그거를 옆에서 들었잖아요, 이 배우는. 그래서 그게 되게 부러웠거든요. 재밌고 막 뭐라고 하실까? 나는 어떻게 생각할까? 막 그런 게 되게 궁금했어요. 제가 반문할 때 안 했나요? 반문할 때 소재 배우님한테도 그런 얘기 했을 것 같은데. 잘
원래 이렇게 남을 자주 부러운 사람들 특징이 자기한테 한 얘기는 기억을 못해. 아니 이제 그게 네. 1시간 내내 한 건 아니니까 그리고 영화에 관해서 한 거니까 뭔가 이제 배우파나 이 배우전을 할 때는 그 배우에 대한 얘기만 하시잖아요. 네, 네. 그런 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 지금 이제 시간이 거의 끝나가는 것 같아서 관객분들께 마이크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궁금하신 거나 얘기하고 싶으신 내용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드릴게요. 초옥이 제일 가운데 계신 분에부터 받을게요. 네, 이쪽에. 네. 우선 만나게 뵙게 되어가지고 너무 영광이고요. 그 연기하신 윤영이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처음에 윤영이가 되게 믿음을 중요시하게 나오잖아요. 하지만 그 지연이가 말한 자기 남자친구에 대한 폭력성에 대한 장면은 직접적으로 솔직히 나온 게 없는데 그 중간에 지연이를 믿기로 했다 이 말이 딱 나오잖아요. 근데 연기하신 입장으로 왜 지연이를 믿게 되었는지 궁금하고 손희 씨한테는 강남대 입장으로서 왜 딸려라 윤영이가 믿을까 이런 생각 왜 하시지 않을까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연의 그 발화로 인해서 윤영이의 모든 의심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성원이 나의 남자친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가 믿어왔던 사람인데 저렇게 일면식도 없는 수상한 여자가 와서 한마디 한 거에 흔들릴까? 흔들릴 수 있을까? 연기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떤 여성들이 갖는 연대는 무시하지 못하잖아요. 괜히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후로부터 성원의 어떤 사소한 말 한마디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까지 되게 의심의 물꼬가 많이 트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전거를 던지게 되는 것도 이렇게 계속 파고 들다 보니까 아 내가 잘못 생각한 게 아니구나, 지연의 말이 맞았구나 라고 내 맘대로 사실 결정을 내려버렸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연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저 질문 되게 재미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쵸? 손희 배우님은 네. 그래서 지금 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윤영이 지연을 믿었다고 생각한 게 아니고 그 성원이 그랬을까 아닐까를 의심하는 그냥 그 과정을 계속 밟아 나가다가 어쨌든 맞닥뜨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성원이 그때 사실을 말하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윤영의 의심이 더 길어졌을 거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을 거고. 근데 그 감독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를 한번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내가 그 과정이 다 그냥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라 생각한다고 하신 게 저는 되게 인상 깊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윤영이 의심을 하고 믿고 의심하고 믿고 하는 그 그냥 과정을 본 기분이었어서 뭔가 믿었다, 왜 믿었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윤영이는 좀 복합적인 사람이긴 한 게 어떻게 보면 좀 모순적인 행동을 하기도 했던 게 이미 그 칼에 찔린 남자가 왔을 때 부원장님한테는 믿으라고 해놓고 수면 마취제를 놨잖아요. 네, 거기서 되게 태연하게 말하잖아요. 믿음 교육을 왜 해주고 싶었을까? 그것도 그쵸. 궁금했어요. 네, 그 본인 자체가 되게 굉장히 복합적이고 모순적인 내면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 믿음 교육을.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뭔가 감독님이 자기가 누군가를 믿지 못하는 자신을 되게 원망한 적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윤영이도 잘 못 믿으면서 누군가한테는 되게 믿음이 익숙한 인물인 것처럼 보이고 싶은가? 자기가 그런 사람처럼 나는 잘 믿어, 너도 좀 믿어 이렇게 하고 싶은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모두 다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래서 윤영이 모순적이라고 느끼진 못했었던 것 같아요. 되게 그냥 평범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저도 윤영처럼 그렇게 되게 믿는 척하면서 못 믿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의 연기가 저는 좀 재밌었어요. 근데 왜 마취제를 놨어요? 라고 했을 때 부원장님이 불안해하시니까 라고 말할 때 부원장님이 못 믿어서요. 네, 라고 되게 얘기했어요. 네 죄송해요. 그 되게 표정이 본인은 전혀 인식하고 있지 않은 표정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톤이 재밌었어요. 네. 자기가 그러는 건 또 괜찮고 이러는 때가 있잖아요. 좀 그런 맥락이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너무 당당한 모습이 되게 네. 본체와 닮았다는 맞아요. 생각을 네.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개인의 모습이 조금씩 보일 때가 있는데 이 영화에서는 그런 약간 태연함? 네, 이런 부분들이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네. 또 질문 있으세요? 여기 계신 분 감사합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인데 그 마지막에 그 윤영이가 성원이 보고 그 여자가 누구 그냥 때린 적 있냐 물어봤는데 너무 태연하게 때린 적 있다. 그리고 전 여친 때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이 너무 인상 깊은데 어떻게 찍으셨는지 그 장면 되게 궁금하고 그다음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성원과의 씬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집에서 일상적인 어떤 멜로 영화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뭐 그런 씬들은 리허설을 많이 했었어요. 좀 더 재밌게 연출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얘네 관계성을 좀 더 드러나게 해보려면은 또 어떤 대사가 뭐 가미가 되거나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그냥 리허설을 해보면서 즉석에서 나온 대사를 또 감독님이 대사로 쓰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했었는데, 마지막 씬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도 리허설을 안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카메라를 세팅을 해놓고 그냥 그 동선이 있잖아요. 뭐 싱크홀이 뚫리고 나서 뭐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뭐 동선 리허설 정도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성원과 대화하는 부분은 되게 그냥 날 것으로 서로의 반응이 담겼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서 감독님께서 그래서 사전 리허설 없이 진행이 되었었고, 그때 연기했을 때 생각해 보면 저는 진심으로 성원이한테 좀 물어보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다른 집에서 했었던 얘긴데, 어쨌든 성원을 되게 오랜만에 마주하게 되는 거잖아요, 윤영이가. 그래서 그 전에 만나기 전에 전화로 집 앞이야 나와라고 하는데, 그때 나와라고 해서 성원이 나와서 그 교환 배우의 얼굴을 봤는데 너무 반가운 거예요, 제가. 제 본체가 제가 느끼는 감정과 윤영이 느끼는 감정이 되게 일치됐었어요. 너무 반갑다, 저 사람. 이라는 감정이 들면서 이거 되게 무서운 감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 사람한테 대묻고 싶어서 내가 저 사람 호출해냈는데 아직 대답을 듣지도 못했는데 나는 저 사람을 어쩔 수 없이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감정이 느껴지니까, 처음에는 약간 저도 좀 처음에는 말투가 이렇게 공격적이지 않거든요. 그냥 맥이 환자분이 태어나면서 맡겼다 이런 일상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처음에. 그렇게 하다가 성원이가 쪽지를 읽어주고, 근데 저 영화를 보면서 느낀 건데 성원이가 쪽지를 읽어줄 때 제가 한번 피식하고 웃거든요. 근데 내가 그때 왜 웃었을까? 저는 그거 약간 그러니까 보는 사람마다 다를 텐데 약간 조소 어린 허탈한 웃음으로 저는 봤어요. 왜냐면 아프지 않게 찔러주고 싶다고 하니까. 왜냐면 지난번에 여자친구는 때린 주제에 그거에 대해 약간의 가증스러움이 섞여 있다고 저는 봤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지? 피식하는데 왜 웃었는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네, 그래서 그 씬을 보면 저도 뭔가 관람하는 느낌이 돼요.
이렇게 말이 정리가 안 되지? 리허설이 없이 대화를 하기로 한 지금 결과물인데 구경 배우님이 너무나 태연 저격하게 약간 맞아요. 이렇게 딱 바로 했을 때 반응샷 그 반응이 되게 좀 남달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교환 배우가 그렇게 그 톤으로 대답할 줄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또 일말의 망설임이라도 있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 정말 태연하게 때린 적 있는데? 뭐가 문제야? 라는 식의 어투가 딱 나와버리니까 엄청나게 복합적인 감정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저 사람이 정말 증오스럽기도 하고 내가 여태까지 믿어왔던 거, 내가 너를 믿으려고 했었던 거, 그게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을 받으면서 그때의 제 표정이 저도 보면은 되게 살벌해 보이거든요. 그런 게 잘 그렇게 네. 감독님의 연출로 인해서 담기지 않았나 싶어요. 저도 그 장면의 표정이 정말 좋았고 그게 제가 이 영화를 기억하는 하나의 숏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서늘한 느낌이. 손희 배우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 장면? 저는 영화의 매력을 되게 잘 보여주는 씬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걸 보는 사람마다 처음에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 보면 어느 쪽으로 모이긴 하는데 그냥 처음에 그걸 보고 본능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되게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어떤 방향을 서로 뭔가 합의하지 않고 하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위험한 선택이잖아요. 근데 그런 선택이 되게 잘 담겨서 너무 여러 갈래로 사람들이 감상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점이 뭔가 감상 자체로도 재밌었는데 저런 시도를 할 수 있는 용기도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감독이 배우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네, 또 질문 있으세요? 저기 뒤로 가볼까요? 제 동선을 너무 크게 드리나요? 저기 제일 뒤에 계신 분이요. 네, 지금 손 들고 계신 분. 저쪽 끝에.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어요. 두 번째 보는 건데 그 문소리 배우님이랑 병원에서 수건 들고 대화하시는 장면이 계속 인상 깊게 남았는데 그 벽 뒤로 보면 상영문자처럼 뭐가 써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벽 뒤에 있는. 네, 그 글자가? 네네. 또 하나 궁금한 게 그 성원이가 밤에 일을 나간다고 하면서 물어보잖아요. 그 윤영이가 이 어둠 속에 어딜 가냐고. 그러고 나서 창밖을 보는데 캔을 막 밟고 있잖아요. 자기가 의심하고 있던 상황에. 그때 어떤 감정을 연구하셨는지 궁금해요. 그 다트판 그 문자 같은 경우는 어제도 질문이 나왔어서 제가 다행히 들었네요. 그 감독님의 답변을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 글자를 일본어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알 수 없는 형태의 문자잖아요. 그런 거를 그냥 알 수 없는 장소를 표현해낼 때 좀 사용해서 쓰시고 싶었다는 답변을 어제 들었어요. 그래서 옥석 감독님의 정확한 어떤 머릿속 세계는 제가 알지 못하지만 그런 식의 어떤 미술 세팅을 하셨던 것 같고 그 성원이가 이제 밤에 일을 나갈 때 그 씬 보면 제가 되게 과하게 화를 내잖아요. 이 밤에 어둠 속에 어딜 나가냐면서 과하게 화를 내는데 그러고 나서 약간 민망해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때가 어떤 성원에 대한 의심 수치가 거의 맥스를 찍은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성원이가 캔을 밟고 막 우스꽝스럽게 걸어가는 장면도 보시는 분들마다 되게 해석이 다른데
그냥 마냥 저 사람 되게 웃긴 사람, 재밌는 사람, 되게 무슨 저런 행동을 해? 되게 특이한 사람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거기에서 조금의 성원의 폭력성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그런 성원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알고 있던 성원이 나의 기준으로서만 생각했던 성원이를 그게 진행이 되면서 조금씩 깨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씬에서도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해요. 그냥 가는 성원을 보고만 있으면 되는 씬인데 거기에 이 윤영이가 가지게 되는 감정들을 좀 그래도 많이 넣기 위해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수건 얘기하셔가지고 그거 여쭤보시는 줄 알았어요. 어느 순간 수건이 부원장 무릎에 있잖아요. 네, 이런 점프컷 같은 느낌들이 네. 관계성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장면도 왼쪽으로 보냐 오른쪽으로 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그림 같은 그런 상황이 많아서 그걸 굉장히 절묘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질문 있으세요? 네, 여기 가운데 손 번쩍 들어주신 분이요. 네.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윤영이가 항상 의심을 시작할 때 저녁에 갑자기 성원이한테 나 혀 밑에 타투 있어 하고 보여주고, 성원이가 얼른 그리라고 말을 하지. 근데 그 장면이 애드리브인지가 궁금해요. 그리고 그 장면이 왜 사기치는지 의도가 좀 궁금합니다. 옥석 감독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 그 씬은 애드립성은 아니었어요. 씬으로 존재해 있었고, 대사 뉘앙스나 그 조금의 그런 대사의 애드립은 있었지만 씬은 있었고요. 저는 그 씬이 윤영이가 되게 태연하고 싶구나를 보여주는 씬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내 안에 너무 많은 의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를 그냥 어떤 되게 아무렇지 않은 척 하면은 괜찮아질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그냥 그러고 놀았을 것 같아요. 성원이랑 맨날 그냥 뭐 시덥잖은 농담하면서 놀았겠죠. 침대 위에서, 소파 위에서. 그래서 그냥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내가 성원이를 보는 눈이 달라졌을 때 돌아오는 성원의 반응을 보고 또 어떤 것을 유추해내고 싶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고, 좀 그런 어떻게 보면 그냥 좀 마냥 뭐 웃긴 씬, 좀 그냥 지나가는 브릿지 같은 씬인데 저는 그것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씬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손희 배우님은 그 씬 어떻게 보셨어요? 졸리면 잠이 오면 말을 하지, 이거는 애드립 아니에요? 그거는 애드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같다고 생각했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게 아니라 저는 두 번째 대답 쪽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못 믿을 만한 얘기를 했을 때 너는 어떻게 할래? 좀 이런 느낌? 근데 그걸 진지하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지금 난 이걸 숨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뭔가 뭐라도 하고 싶은데 하다 보니까 뭔가 그렇게 실험하는 식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본 건 저는 처음인 네, 것 같아요. GV에서 이 씬 네. 질문 나온 건 처음인 재미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시간이 이제 없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떻게 재밌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11월이 벌써 돼가지고 이제 배우님은 또 새로운 영화가 있어요. 야구소녀라는 영화가 있고 이번에 부산에서 선보였고 또 서독서에서 또 상영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 영화에 대해서도 조금 개봉을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새 드라마를 준비하시는 중이기도 한데 남은 2달간을 어떤 생각들로 보내게 될 것 같아요? 남은 2달이 올해를 말씀하시는 거죠? 9월 말 정도부터 해서 매기로 관객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되게 행복한 감정이 들기도 했고
신기한 감정이 들기도 했고 우리 영화를 이렇게 작은 영화인데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는구나를 되게 체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오늘이 마지막 GV네요, 제가 그러고 보니까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갑자기 되게 울컥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사실 작품을 찍을 때는 후를 생각하고 찍지 않잖아요. 내가 뭐 이거를 해서 막 부귀 영화를 누려야지, 상을 타야지, 이 영화가 잘 돼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찍지 않아요. 그냥 그 상황에 충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을 하는 것뿐인데 이렇게 관객분들이 주시는 사랑으로 영화가 좀 더 풍성해지고 해석도 다양해지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뿌듯한 시간들을 많이 보냈어요. 9월, 10월 동안요. 그래서 오늘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야구소녀는 일단은 11월에 소독제에서 상영이 될 것 같고 개봉 시기는 아직 미정이지만 좋은 배급사를 만나기 위해 열심히 또 그렇게 뛰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리고 저는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를 촬영 중에 있고요. 내년 1월에 방영이 될 예정입니다. 뭐 한 것도 없는데 올해가 지나간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새해가 되면은 결심을 하잖아요, 사람이. 저의 올해 결심은 작품을 많이 하고 싶다였는데 많이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 수적인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어떤 만족하는 좀 더 대중들에게, 관객들에게 친숙하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켜봐 주심에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희 배우님도 올해 단문열로 여름을 보내셨는데 지금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네, 근데 그 얘기를 한 거는 이제 연말을 맞아야 좀 자기한테 칭찬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하는 말이었어요. 제가 제 자신을요? 본인이나 칭찬을 좀 하세요. 근데 저도 밤의 문을 하면서 올해는 정말 유난히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거에 그런 거에 힘이 있다는 걸 되게 많이 실감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개봉하는 것도 사실 너무 좋은 많은 영화들과 함께하면서 뭔가 이렇게 경쟁이 아니라는 느낌이 든 게 처음이었고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것도 처음이었고 또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좋아하는 제가 가깝게 생각하는 배우 친구들과 극장에 한꺼번에 걸려 있었던 것도 정말 꿈같은 기억이었고 개인적으로 돌아보면 그렇게 만족스러운 해는 아니었는데 그거와 별개로 되게 너무 요즘에 막 다 개인적으로 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외롭고 쓸쓸하고 왜 마이웨이도 좋지만 너무 다 마이웨이만 하면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정말 사람과 대화하고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고 그런 거에서 받는 힘이 정말 엄청나게 크다는 거를 실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이 되게 쓸쓸하지만 그래도 이런 건 다행이다 하는 것들이 함께 있어서 그나마 잘 버티는 것 같아요. 오늘 함께 해주신 관객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질문하시면서 저한테도 질문해주시고 관객분들이 너무 다정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항상 어려워요, GV 자리가. 또 게다가 제 영화가 아니고 제 딴에는 뭔가 매기의 GV
굉장히 풍성했다는 생각을 해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또 되게 떨리고 걱정도 됐는데 웃으면서 많이 들어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 말씀들을 듣다 보니까 저도 올 한 해 영화계, 특히 독립영화계가 막 스쳐 지나가요. 여름에 밤문열로 시작해서 벌새도 있었고 아워바디도 있었고 내기. 네, 그 꿈 같은 어떻게 보면 독립영화계의 수학 같은 단비가 내렸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 영화들의 꿈은 관객을 많이 만나는 거고 배우들은 좋은 역할을 많이 만나는 건데 내년에도 이렇게 좋은 영화들이 극장에 걸려서 관객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주영 전소희 배우님도 더 좋은 작품들에서 활발하게 얼굴을 많이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민이었습니다.